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지금껏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조 전 장관은 2번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여부죠. 불구속 기소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검찰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까? 언제부터죠?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부터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 기류가 좀 더 강해진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조 기자가 조 전 장관 침묵에 검찰이 조금은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공정성을 지적합니다. 공정성이요? 예를 들면 네. 이 변명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와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또 진술 거부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상식선에서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까요? 네, 검찰은 이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하겠다며 매우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관례에 따라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법원 또한 앵커가 말한 것처럼 그건 규정이 아닌 관행이라며 꼭 부부이기 때문에 동시구속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있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든지 어떤 생존 문제가 걸린 상황일 때 고려된다는 겁니다. 네. 재경지법의 한 영장전담 판사는 만약 실형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관례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될 것이라며 결국 범죄의 중대성,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가 중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라는 거네요. 근데 영장 청구 쪽으로 기운 것뿐이지 안 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네,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의혹, 또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만으로는 영장 청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뇌물 의혹이 입증돼야 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뇌물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영장 청구는 물론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도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 말은 법원의 관점에서도 뇌물 의혹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뇌물은 액수에 따라 이렇게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서 뇌물 혐의가 입증되면 양형이 높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몇 법관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그렇군요. 고위공직자의 뇌물 같은 사건은 검찰로선 수사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아마 뇌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가장 고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검찰의 몫이 되겠고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법리적으로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말을 하든 안 하든 재판부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진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침묵도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뉘앙스와 느낌,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증 판단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예상할 수 없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추가 소환 조사를 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취재도 잘 들었습니다.